자, 선생님이 아까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파이어 아벤트를 난 낼지는 예상도 못했어. 얘가 왜냐면 과학 철학의 무정부주의자라고 불리워질 정도로 비판의 수위가 과학 존재 그 자체를 인정하지 않을 정도로 강렬한 애거든. 그래서 모르지, 요즘에는 이제 레토리컬 턴이란 말을 쓰기 때문에 파이어 아벤트 주장에 사람들이 귀를 기울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선생님도 그러니까 칼포폰 논쟁 때 얘를 알고 얘에 관한, 그러니까 2차 문헌은 영어로 읽었지만 얘를, 그리고 얘의 원서도 있었어. 근데 내가 읽지는 않았다는 거. Against Method였나? 방법에 반하여 뭐 그런 책도 있었는데, 봐봐. 한편으로 현대 과학의 놀라운 성공, 뭐 하는데 성공한 거야? 참고로 알아도. 이게 현대 과학의 두 가지 지표야. 예측과 설명을 해야 돼. 그러니까 옛날에는 관찰과 실험이었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모던 사이언스, 근대 과학은 관찰과 실험이야. 그건 모던 근대 과학이야. 현대 과학은 예측과 설명이라고 얘기를 해. 그러니까 이런 거를 과학 철학하느냐 과학사를 공부하는 애들은 자, 그냥 눈에 들어오지 않고 이게 딱 눈에 들어온다는 거야. 예측과 설명. 세계를 예측하거나 설명하는 데 있어서 근대 과학의 놀라운 성공은 뭐를 정당화시키고 있는 것처럼 보여? 항상 힘은 주관과 객관, 현상과 본질의 양면성이 있어. 뭐를? 릴라잉 원인, 이때 이시 누구야? 과학에 의존하는 것을 정당화시키는 것처럼 보이고, 비스도 중요 단어야. 수여하다, 부여하다야. 과학에 엄청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정당화시키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했어. 과학기관, 과학적인 어떤 제도, 특히 퍼블릭 펀드, 공공기금의 형태. 왜 기금의 형태라는 말을 썼는지 난 맥락은 모르겠어. 그러니까 과학 제도나 과학기관에 엄청난 힘을 부여했고, 과학에 어떤 돈을 기부하거나 과학자들에게 돈을 기부하거나 연구기금을 주는 것은 재정 지출에서 큰 문제가 안 되는 것처럼 얘기되는 그런 특권적 지위를 갖고 있다는 얘기야. 벌써 삐딱하게 가고 있는 게 느껴져? 자, on the one hand니까 the other hand. 한번 반면에 안무 문장을 다 이걸로 받은 거야. 죄송하지만 그건 제가 도와드릴 수 없. 자, 과학이 갖고 있는 사회에서 어떤 지배적 지위, 이 얘기가 그 얘기지. 이런 지배적 지위는 리스크, 어떤 위험을 초래하고 있냐면 얘가 중요한 거야. 마지널이 뭐야? 한계 경계야. Alternate form of knowledge acquisition. 대안적인 다른 형태의 어떤 지식 획득을 주변화시키고 다른 말로 하면 소외시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정된 국가의 예산을 갖고 과학 분야에 엄청난 투자를 해. 그러면 문학이나 예술, 한강 같은 데한테는 돈 지원 안 해주는 거지. 응? 주변화시킬 수 있는 위험성을 초래하고 있다. 응? 과학이 근대사회가 갖고 있는 독보적 지위의 양면성을 얘기하는 거지. 양날의 칼. 처음에는 이렇게 시작해. 들어가 보자고. It is not clear. 명확하지 않다라고 했어. 여전히 자, fair competition. 종종 정치인들이 얘기하잖아.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공정한 경쟁이 존재하는지 명확하지 않다라고 했어. 이번에는 뭐야? 과학과 과학 이외야. 그치? 응? 과학과 과학 이외에 공정한 경쟁이 있는지 불분명하대. 그리고 또한 솔직하고 정직하지도 않대. 과학이 이때 해주투를 뭐로 봐야 돼? 이때 해주투가 좀 난 애매하다고 봐. 과학이 자신의 인식론적, 그냥 당위로 들어가자. 직역을 해도 상관없겠다. 인식론적 우월성. 21세기에도 뭐를? 어떤 방식으로? 자, comparability. 이게 이제 과학혁명 시대야. 16에서 18세기 근대 과학이 폭발적으로 성장했던 시기와 견줄 수 있는 그전 정도로 21세기에서도 과학이 인식론적 우월성이 있다는 걸 증명해야만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과학이 솔직하지 않다는 거야.
물론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게 뭐야? 16, 17, 18세기의 과학의 성장은 사회 발전에 진짜 기여를 하고 뭐 빈곤을 퇴치한다든지 부를 창출하는 역할을 했지만 과연 21세기에도 그 16, 17, 18세기 과학혁명의 시대만큼 지적인 어떤 우월성이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지 증명할 수 있는지 그것 자체가 의심스럽다는 얘기를 한 거야. 의문부를 던지고 있는 거지. 이것이 자유사회에서 자유로운 사회에서 과학의 어떤 폴 파이어반트가 주장한 주요한 논증이라는 거야. 내가 했잖아. 이단하라고. 봐봐. 그리고 그는 그것에 대해서 캐스트 에지가 보이지? Today Science, 오늘날의 과학은 압도적이고 우세한데 나래의 법비 구조가 보이지? 그것에 경쟁적 우위 때문이 아니라 뭐 때문이야? 자, 사회가 펼쳐놓고 있는 쇼, 과학이 보여주는 향연을 과학이 유리하게끔 조작했기 때문이야. 선생님 이 얘기는 약간 공감하는 면이 있어. 그러니까 뭐냐면 선생님이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때부터 암 치료법에 관한 얘기, 뭐에 관한 뭐 새로운 과학 기술 계속 쏟아졌어. 근데 실제로 별로 해결된 건 별로 없어. 그러니까 계속 메인 뉴스마다 귀한 과학 기술 성과들이 나와. 근데 실제로 발전한 걸 보면 그 정도의 발전은 아니라는 거야. 우호적으로 보도되어지는 거야. 그리고 사실은 그 많은 과학적인 성과에도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는 것도 많아. 그래서 파이어반트는 주장을 해. 어떤 사실? 과학이 아까 얘기했던 거 in the past. 언제? 16, 18세기야. 16, 17, 18세기 과거에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 가장 적합한 수단이었다는 사실이 워런티. 여기까지가 주어야. 뭘 보증해 주지는 않아? 또한 우리의 현재, 우리의 미래의 문제에 지식인들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형태가 될 것이라는 걸 보증해 주지는 않는다는 거야. 과거의 성공과 과거의 영광이 현재와 미래를 설명해 주는 논거가 될 수 없다. 이건 맞는 말이야.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가장 강력한 방법은 뭐냐면 과학이 싸지른 똥은 과학이 치워야 된다는 거야. 다른 방법으로는 아직 더 그러니까 파이어반트가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그럼 대안적인 게 뭐냐는 거야. 연금술이야? 아니면 뭐 그 무당 찾아다니면서 제가 대통령 될 것 같아요. 이거냐는 거야. 확률과 통계가 아니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어쨌든 이 사람의 주장은 여기서 끝이야. 대안이 있어 없어? 대안이 없는데 어쨌든 비판의 내용은 요지가 뭔지 알겠지? 봐봐. 일단 다행히도 이 제목은 비유적인 게 많지 않아. 근데 제목은 때로 비유적인 것이 나올 수도 있고 여기처럼 의문문을 던질 수도 있어. 잠깐만 봐봐. 인테그레이션 통합이야? 그다음 축적된 활용하라 명령문도 안 되지. A to B 과학 공동체의 간극 얘기야? 연구실에지 말고 상아탑에 머무르지 말고 현실사회 실용주의적인 관점을 얘기할 때 쓰겠지. 그치? 퍼블릭 펀딩, 부분적으로 공공기금 또는 국가의 어떤 자금 지원이 과학의 신뢰성을 약화시킨다. 이건 언급되지는 않았어. 이 두 단어만 언급되어지고 있는 거지. 언더마인에 대한 판단 근거는 약하다는 거야. 오케이? 그다음 과학은 여전히 이 지식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인류가 지향할 수 있는 모든 지식의 유일한 경로 이것만 살아남는 거지. 이런 식의 의문문이 던지더라도 빠르게 볼 수 있으면 훨씬 낫다는 거야. 얘가 이제 이른바 낯선 소재 출제기법이야. 그러니까 4가지 중에 2개 이상은 주장, 요지, 제목, 주제 4가지 중에 2개 이상은 계속 신선하고 낯선 소재를 낼 수도 있고 4개 다 그렇게 낼 수도 있어. 그래서 그거를 빠르게 독해하는 연습을 의도적으로 좀 해야 돼. 낯선 소재에 대해서. 오케이? 그게 말처럼 이제 쉬운 거는 아닌데